이 영상은 3개월 전에 촬영되었으나 ABS 오류로 인하여 업로드하지 못하다가 얼마 전 ABS 오류를 해결하여 영상을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거친남자TV의 거친남자입니다. 오늘은 제 바이크를 인치업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21인치로 인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딜러분한테 샀어요. 이거를 사가지고 21인치를 한 이유는 21인치가 순정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 거라고 해가지고 23인치나 26인치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밑작업들이 필요하고 금액도 상당히 더 많이 들겠죠. 그래가지고 21인치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순정 휠이죠. 제 건 2018년식입니다. 요걸로 바꾸는 겁니다. 자, 오늘 작업을 도와주실이 아니라 거의 돈 맡아서 저는 촬영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하실, 자, 천인만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일입니다. 예. 그럼 저희가 이제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 전에 했던 거잖아, 내가. 먼저 프론트 엑스 커버를 제거합니다. 빼고. 그리고 브레이크 캘리퍼를 분리합니다. 파이프 같은 건 필요 없어. 또 거친 남자님의 허세가 시작되네요. 파이프를 해야 돼요. 뭐 파이프 같은 건 필요 없어. 일 안 한다더니 열심히 하네요. 뭐가 걱정이 됐나 천일마님이 다가오네요. 왜? 응? 왜? 이게 뭐야? 밑에로. 줘봐요. 작업 중에도 차체에 기스 안 가게 하려는 꼼꼼한 천일마님입니다. 이제 이것만 풀르면 되잖아, 그지? 생각보다 작업은 간단한 듯 하네요. 만나봐요. 안 맞아? 더 커야 돼? 맞출 수가 있겠어? 천일마님이 아직 복수할 치수까지 외우지는 못하셨나 보네요. 더 커. 작아야 돼? 더 커야 돼. 이거보다? 응. 없어. 없다고? 파이프로 안 해도 돼. 손으로 해도 돼. 이제 엑셀 볼트를 풀립니다. 아니, 왠지, 크니까 힘이 셀 것 같은. 힘 겁나 없는데? 힘 없어. 손으로 해도 된다니까. 그 힘이 엑셀 볼트가 없냐, 이거? 의외로 힘이 없나 보네요. 어?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잘 보시고 이쪽으로 밀면 돼요, 이제. 이거를? 그러면 드라이버가. 프론트 엑스를 뽑아내는 심볼을 천일마님. 빼냈습니다. 엑셀, 프론트 엑셀. 가다가 저기 쑥 빠지진 않잖아, 그지? 역시 거친 남자님은 엉뚱한 소리만 하시네요. 잠깐, 같이. 노예입니다, 노예. 왜? 득되는 거 하나도 없이. 일만 하고 있고. 엑스를 뽑아냈으면 휠을 분리해냅니다. 오, 좋아. 지금 발통을 뺐습니다. 발통을 거친 뺐어. 남자님 발통이 뭡니까? 사용하시는 단어마다 발통 촌스럽네요. 갖고 와. 휠을 끼우실 때는 천일마님처럼 오른쪽 왼쪽을 꼭 확인 후에 끼우셔야 합니다. 안 들어가. 더 들어야 되겠네. 그지? 큰일 났다. 근데 휠이 안 들어가네요.
있어봐. 들어? 네. 잠깐만요. 됐어. 됐어? 그냥 이제 내려야 될 거 아니야. 일단 넣기는 넣었는데 조심해. 오, 멋지다. 오, 죽이는데? 어? 뭔가 심상치 않네요. 군역이 딱 안 맞은 거 아니야? 이거를 미리 넣었어야 되는데. 응. 잠깐만요.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 안 넣어서 그래. 들어? 네네. 저기 이걸 빼야 돼. 축을. 축을 빼야 된다고? 요거. 그럼 들어야 될 거, 아니, 뺐어. 그 심부를 먼저 빼고. 뺐잖아, 지금. 들어? 들어보세요. 뭔가가 이상한 것 같은 천일마님. 오씨. 네, 잠깐만요. 들어야 돼. 들어? 됐어. 거친 남자님 그리고 천일마님. 안 될 것 같네요. 제가 이쪽이 지금 밑으로 쳐졌네. 그쪽이. 핸다가 걸리나? 잠깐만. 걸리나? 진짜? 빼볼게. 핸다를 빼봐. 핸다 걸린다. 기지? 그러네. 들어야 되나 보네, 이거. 걸리나 보다 어디? 이쪽으로 더. 걸리나 보다. 지금 이게 지금 저기 하잖아. 이거는 안 건드리고. 지금 이걸 하면 핸다가 들썩들썩 하잖아. 기지? 한번 맞춰봐봐요. 안 맞아지? 응, 안 들어가. 걸리는 것 같다. 얘가. 그 있어야 되나 보네, 진짜로. 이 영상을 보면 처음부터 휀다 브라켓이 있어야 된다고 휀다가 우겼던 확실하지. 짜자님이 좋아하시겠네요. 핸다를 빼보면 되지. 내 차저는 봤어. 근데 알리에 있더라고. 있어요? 응. 뭐 이베이에도 있고. 그럼 일찌감치 있기는 준비를 있어. 하셨어야죠. 거친 남자님. 짜자님 말씀이 맞을 때도 있군요. 이 상태에서 들어가시죠. 그러네. 핸단가 보네. 그지? 봐봐. 군용 맞아? 핸다꿈 안 맞아? 넣고 한번 핸다를 해볼까? 그럼 확실히 그 저기를 넣어봐. 심볼을. 이걸 빼보. 아니지, 심볼을 넣어보면 되지. 상처 날까봐. 심볼을 껴봐. 그죠? 맞았는데? 안 들어갔어. 짜자님이 지금도 계속 말하는 듯합니다. 휀다라니까요. 됐다. 여기서 핸다를 왜 크냐? 응? 아씨 맞았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역시 휀다 브라켓이었습니다. 21인치도 순정 상태에서는 간섭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화면과 같은 브라켓이 필요합니다. 며칠 후 거친 남자님과 천일마님은 휀다 브라켓을 구해서 다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죠. 잘 들어가요? 돌아는 잘 가지. 펜다 브라켓도 볼트 구멍을 약간 가공을 해야 하는데 브라켓 가공하고 장착하는 영상은 분실되었습니다. 구멍 조금 넓히고 볼트 채우는 거니까 별건 없다고 하네요. 이제 작업은 다 마무리 돼가고 있네요. 큰 작업도 아닌데 시간이 한참 걸렸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저희가 장착은 다 했습니다, 지금. 네. 보기에는 뭐 확실히 그전 순정보다는 확실히 사이즈가 커진 느낌은 나고요. 그럼 여기서 보니까 사이즈가 크다는 느낌이 확실히 있긴 있다. 이쪽에서 보니까. 확실히 더 멋져지긴 여기서 했네요.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사이즈가 크다는 느낌이 납니다. 여기 와서 봐봐. 여기 내 자리 일로 와서 보라고. 그럼 사이즈가 크다는 느낌이 확 오지. 기지? 예. 확실히 커졌네. 기지? 거기서 보면, 옆에서 거기서 보면 사이즈 커진 게 표시가 나지? 네. 잠깐 여기 한 바퀴만 내가 돌고 와볼게. 어? 예. 자, 이렇게 작업을 끝내고 제가 시운전을 나갔는데, 시운전을 나가자마자 브레이크가 갑자기 울컥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놀랐는데 한 2분? 3분 정도 타니까 이제 그 현상은 없어지더라고요. 그 대신 ABS에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ABS가 안 듣는다는 거지. 하지만 ABS가 안 듣는다는 것 뿐이지 브레이크는 드니까 그냥 그 상태로 제가 3개월을 탔어요. 3개월을 타고 얼마 전에 제가 센터 가가지고 확인을 해본 결과 베어링 문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 할리카페에서 저처럼 그 미국의 그 딜러분한테 휠을 사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인치업을 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베어링을 ABS 타입인데 그 미국 딜러분이 일반 타입을 껴서 보내주신 거지.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됐던 글을 본 적이 있어가지고 저도 그 베어링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 미국 딜러분한테 다시 여쭤봤더니 이제 본인은 그 ABS 타입을 보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센터에다가 이게 베어링이 ABS 타입이 아니냐라고 물어봤더니 ABS 타입은 맞는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다. 그냥 추측한데 운송 과정에 있어서 무슨 충격을 받았다든지 그랬을 수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그냥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확한 원인은 찾아내진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해결은 됐으니까. 그리고 돈도 별로 안 들었어요. 중요한 걸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가 그 휠을 구입하고 그리고 타이어까지 다 구입을 해서 우리나라로 다 들어오는 금액이 총 비용이 세금까지 타이어는 세금이 또 붙더라고요. 세금까지 다 해가지고 16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게 해결이 안 됐으면 다시 순정 휠로 바꿀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럼 그 160만 원이라는 돈이 물거품이 돼야지 된다고 해야 되려나? 그럴 수 있는 거니까 휠 베어링 교체하는데 한 10몇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10몇만 원이 들어갔어도 저는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 없이 지금까지 잘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제가 인체업을 해서 타본 결과 단점이라고 할 거는 뭐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첫째, 운행하는데 전혀 지장 없고, 근데 림 부분, 그 림 테두리 부분이 조금 약한 거는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타이어 공기압이 좀 적다든지 그래서 데코복고를 친다고 하면은 그 림 부분이 조금 찌그러들 수는 있을 거는 같더라고요. 알루미늄 휠처럼 단단하진 않아요. 이제 그런 게 또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고, 얼마 전에 알게 된데 또 한 가지 단점이라고 하면, 이게 원래 주부 타입이잖아요. 주부 타입인데 이걸 노주부 타입으로 개조를 해놓은 거라, 노주부 타입으로 개조를 해놓은 그 부분에서 거기 이제 그 스포크 있는 그 안쪽에 보면 뭐 실리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로 이렇게 다 쏴놨어요. 공기가 새지 말라는 거겠죠. 이제 그런 데서 공기압이 좀 셀 수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새면은 어디서 새는 건지 바퀴를 통째로 뽑아서 물에 담궈서 이렇게 확인을 해봐야지 된다고 센터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또 단점이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장점은 그냥 한 가지입니다. 장점은 뭐냐면 좋아. 내가 만족도가 높아. 그리고 내가 보기가 좋아. 이게 장점입니다. 이거 한 가지인데 그게 굉장히 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앞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러한 단점, 공기압이 빠질 수도 있고, 그리고 베어링의 문제에 어떤 부담을 안고 갈 수도 있고, 그게 단점이라고 봐야지 될라나?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또다시 이 인치업 작업을 하겠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합니다. 예, 그만큼 만족도가 높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커스텀을 할 때 많이 하는 것들이 핸들, 머플러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거보다 더 만족도가 높으면 높았지 적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휠 인치업을 저처럼 자가로도 또 하실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휠 인치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계실까 해가지고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곳에서 다른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거친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